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회원입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습니까? 국가직과 달리 예상한 대로 지방직 행정학 9급은 쉬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잠깐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방직 작년에는 좀 조직론 파트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뭐 제가 총평 올렸듯이 총론 파트가 뭐 한마디로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그쵸? 5문제가 나왔어요. 역대급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냐면 국가직 9급에서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실행정학.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론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정책학은 뭐 역시 또 4문제, 그리고 조직론, 조직인사 재무는 각각 3문제씩 하고 환류론이 지방직에 안 나왔죠.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고, 왜냐면 국가직에서는 2문제가 나왔거든요. 국가직 9급에서는. 지방행정은 역시 2문제, 2-3문제 동일하죠. 그래서 이 1편 총론의 비중이 매우 컸다는 거, 국가직과는 달리 총론 문제가 아주 비중이 컸고 정책학은 뭐 작년하고 거의 동일. 그쵸? 전체적으로 환류론 파트가 작년에도 지방직이 안 나왔네요. 국가직의 2문제. 약간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파트에서 편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직 시험은 한 80점 정도가 합격 커트라인이었다면 지방직은 90점 이상, 뭐 95, 더 나아가 95점 이상 정도면 안정권이 될 것 같아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직 9급은 2013년은 95점 정도가 합격 커트라인이 되겠습니다. 90점 이상. 넓게 보면.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1번. 계급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인사행정인데, 뭐 계급제 말씀드린 대로 계급제의 짝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짝을 찾으면 되겠죠. 짝이 직위분리제죠. 계급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쵸, 자격이나 경력 같은 걸 보는 거고요. 직위분리제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네요. 키워드, 직무죠. 직무의 속성, 특히 직무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바로 직위분리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계급제 폐쇄형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계급제에 따른 인사행정의 탄력성 때문에 일반 행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너럴리스트 다 맞죠. 폐쇄형 계급제 직업공무원제 3위일치 말씀드렸죠. 특징이죠. 정답은 1번. 아주 쉬운 문제죠. 자, 2번. 민츠버그. 조직론 파트에서 조직의 유형에서 데프트하고 민츠버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은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 관료제, 사업부제, 에드하크로시죠. 홀라크로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뭐 아주 쉬운 문제고 골라내면 되겠고, 그쵸? 정답은 4번이죠. 간단하게.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3번 역시 단골 정치결정 문제입니다. 자, 각각의 정치적 문제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옳은 걸 찾는 것인데, 자, 1번에 혼합 주사 모형 또는 혼합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혼합 모형은 H1의 모형이고 60년대 쿠바 미사일 사건은 앨리슨이 쿠바 미사일 사건을 움직여서 앨리슨 모형이라고 하죠. 앨리슨 1, 2, 3가 있습니다. 1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 2는 조직 과정 모형, 3는 관리정치 모형. 틀렸죠? 자, 사이버네트 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썸머스탯 저기 있죠? 자동운전 장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주 쉬운 문제 답이었고요. 3번의 쓰레기통 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아니죠. 조직화된 문서를 설명하는 세 가지 특징 등등이고, 갈등의 준해결, 문제중심 탁생, 불확실성에 피해서 SOP를 활용하는 거는 명백하게 연합 모형 또는 회사 모형. 그죠? 4번은 합리 모형은 모든 대안 중에서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이먼의 만족 모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가 없죠? 크게 푸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보세요.
행정 이론의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가장 오래된 거 여기 있네요. 행정관리론의 일종의 과학적 관리론, 언제 1880년에서 1920년까지. 당연히 가가 들어가야 되겠고, 소거합시다. 그 다음에 NPM은 1980년, 1978년 스태그플레이션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이었고요. 신행정론은 1970년 왈도의 미노부룩 회의죠.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번에.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는 1988년에 있던 거고, 20년 전 68년 12월 달에 미노부룩 회의가 바로 신행정론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이먼 행태로는 1940년대이기 때문에 가, 그 다음에 라, 다, 나가 되겠네요. 가, 라죠. 다, 나, 정답은 2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뭐 7급, 9급 다 1편에서 주로 총론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5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밀지, 그쵸? 밀스는 지휘연구. 제가 밀지 보냈다고 상해 임시정부에 박은식입니까? 김은식을 보냈다고 그랬죠. 헌터가 사냥꾼으로 명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 헌터의 명성이 이게 틀렸죠. 대부분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총평 말씀드렸듯이 두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사실은 속어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쵸? 9번하고 16번입니다.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자, 정답 2번이죠. 뭐 나머지 달에 구거번스 등등. 이게 뭐예요? 광의의 무의사 결정. 정책 과정의 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게 통설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도 재무행정도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6번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불성립 예산 우리나라는 1공화국 때 가예산이었고 2공화국 이후 준예산이었는데 외국에는 잠정예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는 오직 준예산밖에 없죠. 자,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히 운영하는 거다.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맞죠?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 채택하고 있다. 2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3번 가예산 1개월 예산을 국회 의결을 얻죠. 그 1개월 내에 다시 예산을 의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공화국 때 그죠? 운영한 경험이 있죠. 이승만 정부 때 맞고. 잠정예산 외국의 불성립 예산인데 수개월 임차를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가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이 필요하죠. 틀렸네요. 불성립 예산제도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동기부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기부여론 역시 중요한 문제였고요. 내용이론, 과정이론인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과정이론으로서 목표의 도전성이라는 게 여기 난이도를 얘기하죠.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또한 명확한지 구체성에 따라 강조했다 그렇다. 이게 바로 뭐예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죠. 2번 메슬 욕구 5단계 썰에서는 욕구와 좌절 퇴행을 강조하지 않았죠. 메슬 욕구 5단계를 비판하고 욕구의 좌절 퇴행을 강조한 사람은 엘더퍼고 그의 이론을 ERG 이론이죠. 3번은 행맨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 다정중자환이 아니라 부름의 기대 이론이고요. 세 가지 매개변수 유의성, 그죠? 수단성, 인스트루멘털러티, 유의성, 그죠? 이거 기대감, 그래서 VIE, 그죠? VIE 이론이라고도 하죠. 여기 매개변수 세 가지를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유생요인이 충족되었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다. 즉 유생요인과 동기요인이 이분법표로 나눠져 있다. 누구 이론이죠? 그렇죠. 허즈버그의 유생동기 이원론이죠. 그래서 다 틀리고요. 1번만 맞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죠. 자, 8번 LIBS 나왔는데 역시 예산제도는 LIBS가 단골이라고 말씀드렸고 왜냐? 투입만 알 수 있을 뿐 산출을 모르기 때문에 산출을 모르면 사업도 모르고
사업도의 생산성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왔네요. 자, 옳지 않은 거.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왜? 이게 바로 1829년 엽관주의에 따른 부정부패거든요. 그에 따른 최초 예산제도 아닙니까? 1920년이니까. 이것도 역시 실적주의와 연결된 예산제도로서 1914년 태프트위원회에서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일명 태프트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LIBS니까 맞는 질문이죠. 2번,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를 알 수가 없죠. 왜? 투입밖에 모르니까. 3번, 예산 집행에 침입사업에도 있는 통제지향, 그렇죠? 통제, LIBS, 관리, PB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정 통제나 회계청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 바로 LIBS의 장점입니다.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없죠. 정답은 2번. 자, 9번. 이게 조금 까다로웠는데 사실은 행정재정립운동이 이미 군무원에서 나왔었고요.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1988년에 87년입니까? 87년에 블랙스버그 선언인데 이게 행정의 재정립운동과 같이 80년대 후반에 나타났는데 일방적인 관료 후려치기, 배싱 브로크라시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관료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다와 관련이 되는데 자, 그렇게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성을 비판했죠. 맞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재정립운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관료들의 적극적인 직업공무원 제도를 옹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NPM처럼 정부 재창조가 아니라 정부를 다시 발견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자, 4번.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 신행정학이 1970년인데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온 거는 이보다 20년 전인 1968년 그죠. 미노부르크 회의죠. 이 미노부르크 컨퍼런스에 왈도를 비롯한 마리니 하몬 등 새로운 소장학파학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행태론과는 다른 탈행태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행정학, 뉴 퍼블릭 어드민스트레이션, 즉 신행정학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가 아니라 1968년 미노부르크 컨퍼런스가 바로 실행정학에 태동하는 계기니까 4번이 틀렸죠.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렇게 속어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정학적인 마인드를 형성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정부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산의 종류. 뭐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고 여기에 기금을 합치면 재정이 되는데 이러한 재정은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피스컬 디모크라시, 재정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예결산 모두 다. 이거 기출지문이고 모의고사에 나왔죠. 답은 3번이고요.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로부터 벗어나 예산과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기금을 운용하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렸고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회계 중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이게 기타 특별회계고요. 기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운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회계와 달리가 아니라 같이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재정민주주의라고 한다. 납세자인 국민에 의한 통제를 국회를 대신해서 받는 거죠. 자, 2번.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에 예외가 되죠. 통일성은 모든 예산은 국고로 들어갔다가 국고에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세입세출은 자,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니까 특별하게 기금, 목적세, 수입, 대체금 이 네 가지가 바로 통일성 원칙에 예외였지 않습니까? 맞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지방행정도 이번에 뭐 법령 문제나 특히 이번에 국가직과는 달리 법령 문제가 그렇게 눈에 띄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기간의 임사무는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이 집행기관 장에게 위임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100% 국가의 사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과 감독 문제인데 비용 부담은 공동 부담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단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장뿐만 아니라 의회, 장 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 그 자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그렇다. 지방의회는 당연히 단체임 사무는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기관임 사무는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고, 자,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즉 합법성 감독만 가능하다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제가 누누이 그쵸, 동영 마지막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하자면은 누구를 찾아라? 그렇죠. 작은 실적주의를 찾아라. 왜? 양자는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실적주의, 자유주의, 대표하자 사회주의, 실적주의, 개인주의, 대표하자 집단주의 서로 충돌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나왔죠.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죠. 실적주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우파죠. 사실상 대표가라제는 각계각층의 대표니까 집단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 2번이죠. 이렇게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파벌 형성 이런 것들이죠. 임용전 사회화가 임용 행태를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있죠. 즉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한다고 전제했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분을 모셔오라고 그랬죠. 모셔가 적극적 대표성을 비판했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역시 정책 결정 모형이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죠. 흐름 모형인데, 물론 이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은 원래는 아젠다 세팅에 적용하려고 만든 모형인데 나중에 확대 적용해서 정책 결정 모형까지 적용했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흐름 모형. 이때 흐름이 세 가지로서 쓰레기통 모형의 흐름인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이 네 가지 흐름을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영향을 준 거죠. 맞습니다. 디귿, 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일단 그럼 기억 볼까요? 경쟁한 연합의 자원과 신념체계, 빌리프 시스템을 강조하는 거는 사바티어의 ACF 모형이죠. 요거는 정책 집행 중에 통합 모형이죠. 그래서 기억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디귿 맞는데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4번이고요. 어렵지 않죠. 자, 14번도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죠. 변형인데 모의고사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동영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합리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잠깐 눈이 얘기했죠. 최적 수단인지 여부를 합리성이라고 한다. 그렇다. 레셔널러티.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능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투입분의 산출이죠. 대내적이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니까 틀렸죠. 유사 문제 있었어요. 자, 3번에 자율적 책임성과 제도적 책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한 전문가의 자발적인 재량적 책임이니까 자율적 책임, 리스판서빌리티죠. 그래서 법적 제도적 책임인 어카운터빌리티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고, 자, 4번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 측면에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관료 조직 내부의 측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유성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행정가치 각각의 이념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15번 역시 근평 문제. 인사행정의 근평의 오류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자,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는 게 집중하였죠. 중간 정도. 여기가 뭐 A, B, C라면 중간 정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잘 주는 거는 관대화, 못 주는 건 엄격화, 이렇게. 이거 뭐로 막을 수 있다? 강제 배분으로 막을 수 있다. 그쵸?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잘 주다, 못 주다, 잘 주다, 못 주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토탈, 총기적 오류라고 한다. 불규칙적 오류를 말합니다. 일정한 거는 뭐예요? 규칙적 오류고요. 연쇄 효과는 하나의 평정 요소 성실성이 다른 요소에게 영향을 미치는 헬로 이펙트를 말합니다. 초기 실적이나 최근 일찍 평가하는 시간적 오류는 이거죠. 근접 오류. 연쇄 효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역시 이거 좀 틀린 학생이 있던데,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개념 문제죠. 가장 기본. 자, 16번. 요게 조금 헷갈리긴 했을 거예요. IGR, 인터거버먼트 릴레이션, 정부 간 관계 모형에서 특히 라이트의 IGR 모형인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부 간 상호 권력 관계와 기능적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관계를 세 가지, 그쵸?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이죠. 분포중. 이거하고 로즈 모형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등권위 모형, 조정권위 모형인데 쉽게 말하면 대등하다는 것인데 조정, 코디네이팅,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보세요. 모두라는 거는 실제 보세요. 원래 이 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연방정부와 이렇게 주정부. 이게 분리권위형이죠. 근데 사실상 제가 그림 몇 번 그렸습니다만 실제 강의할 때도 항상 미국은 지방정부는, 즉 로스안젤레스 지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이렇게 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정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분리권위형이니까 이게 대등관계죠. 이게 틀렸죠. 말 그대로. 모두는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내포형 또는 포괄형인데 인클루시브죠. 포괄형은 말 그대로 연방정부 안에 여기 주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이걸 포함형이라고도 해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 연방정부에 포함돼 버리니까. 그럼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도 사실은 지방정부가 이렇게 계층적, 위계적 관계가 수직적 포함 관계로 본다? 그렇다. 자, 중첩권위형은 이 부분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이게 헷갈리는데 보세요. 어쨌든 업무가 중첩되면서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인데 서로 독립적인 실체로 볼 수 있죠. 뭐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그죠, 주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17번 문제는 역시 또 마찬가지죠. 변혁적 리더십 하면은 짝이 누구예요? 그렇죠. 거래적 리더십이잖아요. 항상 행정학에서 문제를 풀 때는 짝을 찾으면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 자, 도전적 목표,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게 미래에 대한 비전, 구상을 제시하는 영감적 리더십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자, 2번은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개별적 배려 또는 개인적 배려가 되겠고, 자, 상황적 보상이라는 건 뭐야?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상황에 따라 일을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조건적 보상과 상황적 보상이라고 하죠. 예외적 관리는 말씀드린 거래적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이었죠.
누누이 강조했던 자, 새로운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부하를 자극한 이게 지적 자극이고요.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빠졌죠. 추종자에 대한 추종자의 리더에 대한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는 거죠. 뭐 리더와 일치하를 깨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18번인데 요게 이제 뭐 최근에 세행정학에 나왔던 주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개념을 딱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무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 공공가치 창출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NPM 같이 시장에서는 누가 여러 가지 회사원들이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반면에 공공조직에서는 무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공가치 창출론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NPM적인 시각이라면 신공공관리론 역시 마찬가지 항상 제가 맥락을 보라고 그랬죠. 이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은 탈NPM 즉 NPS적인 맥락하고도 같습니다. 사실은 넓게 본다면. 그렇다면 실제 여기서는 뭘 찾으면 되냐면 짝이 NPM이니까 NPM의 특징을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찾으면 돼요. 왜? 무어의 이 공공가치 창출 NPS니까 포스트 NPM, 탈NPM적인 시각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행정의 정당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공적 가치, 공공가치를 창출하자. Public Value Creating. 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삼각형 개념, 요거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통해서 첫 번째 삼각형이 1번이 정당성과 지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1번 정당성과 국민의 지원을 확보하고 2번 그에 따른 공적 가치를 형성하면서 3번 운영 역량을 키우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전략적 삼각형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거 모른다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죠. 제가 행정학적 마인드 계속 강조했잖아요. 자, NPM을 계승하는 게 아니죠. NPM을 비판하며 행정의 수단성이 아니라 행정은 공공성이 그 목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다. 그래서 18번이 조금 생소하지만 행정학적 마인드를 통해서 맥락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9번, 18번 두 가지가 좀 까다로웠죠. 9번의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와 18번의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이 두 가지가 약간 좀 어려웠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19번. 이건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로이의 구성정책이 있다면 알몬드와 포웰은 자, 로이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의 정책 유형은 없지만 그죠? 엘몬드와 포웰은 재분배 정책이 없는 반면에 옵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추가 아니라 상추라고 그랬죠. 상징과 추출. 당연히 답은 1번이죠. 자, 재분배 규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정책 유형의 기본 세트고요. 여기에 로이는 구성정책이 옵션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물론 리플리 앤 프랭클린은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누는 것이고요. 자, 정책 유형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뭐 답은 쉽게 1번 나올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인데 이 문제도 사실은 뭐 정부 예산 팽창인데 우리가 197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정부 팽창이 나타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고 제가 심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바그너의 법칙, 바그너의 사회 발전의 법칙, 도시화의 법칙과 같이 바그너는 사회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국 부흥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정부 예산이 팽창한다. 우리 왜 정부 예산
이게 뭐예요? 공공재도 사실은 팽창론이 있고 축소론이 있었잖아요. 와그너의 법칙 또는 바그너의 법칙은 팽창론 중에 하나입니다. 피카가 Y지만의 전이효과 기억나십니까? 전쟁과 비상시에 국민의 세금이 증가하면은 다시 줄지 않는 걸 설명하는 예산 팽창의 원인, 피카가 Y지만의 전이효과고, 보몰병, 보몰효과라고 그랬죠. 보몰 이펙트인데 민간부문 간의 생산성의 차이, 즉 정부분이 생산성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고질병이 보몰병이고, 그에 따라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결국 정부 예산이 팽창한다. 보몰 이펙트 기억나실 거예요. 심화 때. 자, 쉽게 말씀드려서 파킨슨은 그죠?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잖아요. 본질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조직이 팽창, 일정 비율로 팽창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죠.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대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 예산을 항상 몇 배? 2배 늘리는 거는 바로 뭐예요? 니스카넨의 관료 부처 예산 극대화 모형이죠. 파킨슨의 법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이것도 역시 1편 총론 파트로 보면은 이렇게 5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일단 기출문제에 기반을 둔 문제가 대부분이었고요. 아까 9번에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와 아까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 좀 새로운 경향의 문제였지만 행위작성 마이너 중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를 그죠, 뭐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90점 이상 정도 합격권, 95점 정도가 합격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지방직 시험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물론 이제 뭐 7급이나 군무원 시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급 군무원 시험 준비하실 분들, 7급 국가직 지방직 시험과 군무원 7급, 9급 준비하실 분들은 지금까지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복습하시면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면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시험을 또 보실 분들은 지나치게 요점 작습보다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도 순으로 정독을 하세요.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권화된 필기 노트, 강의 노트를 꼭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상까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합격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